오늘은 우리가 좀 이야기할 것은 뭐 시 어떤 거 시와 어떤 거 기억의 기능이랄까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시 소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지만 이제 특이하고 막 그런 소재를 고른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너무 이제 특이한 소재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친근한 소재를 이제 새롭게 해석할 때 이제 더 이제 감동이 크게 오는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소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새롭다기보다는 뭐 이제 주변의 소재를 새롭게 어떤 거 좀 해석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두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형 상징이라 그래서 우리가 민족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어떤 거 우리 홍성사란 거는 뭐 홍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그런 물종 한용운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 어떤 홍주가 이제 어떤 거 기독교 어떤 것들 희생지 성지 가운데 하나니까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여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강의라든가 뭐 이제 뭐 홍성 대편 꽃이라든지 그런 거가 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형 상징이라는 좀 거창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억 속에 잠재해 있는 각자 원초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초적인 있잖아요. 우리 같은 거 이제 주선미 시인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근데 너무 이제 그 자주 등장하기는 그 측면도 있지만은 뭐 안면도에서 어떤 거 좀 얽힌 여러 가지 추억이라든지 안면도 또 바닷가라든지 어떤 거 아버지나 어머니 물질하면서 이제 어떤 거 좀 굴을 따오시고 어떤 거 좀 해산물을 채취하시고 이제 그런 때 어떤 거 바다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현숙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밤나무 농장이 어떤 있어서 이 밤에서 막 어머니가 밤을 따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기억이라든가 자 그런 게 같은 우리가 원형상이 거창하게 막 민족의 상징이라든지 뭐 홍성의 한용운 정신 막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되게 각자가 어렸을 때 어떤 거 좀 이제 부모들이라든가 삶 어떤 거 원초적인 체험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좀 잘 어떤 거 시에 이제 그냥 그걸 생경하게 하기보다는 시 어떤 체험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잘 녹여낼 때 오히려 어떤 거 독특한 소재라거나 나만 어떤 새로운 걸 봐서 막 이런 어떤 거 좀 문물을 소재로 이제 어떤 거 끌어들인다라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이제 어떤 거 좀 이제 더 유용하고 이제 더 좀 감동스럽게 이제 소재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소재는 뭐 새로운 것도 있지만은 뭔가 내가 평소에 내 같은 걸 좀 피와 같은 거, 핏줄 같은 거, 뭔가 내 같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뭔가라든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우리 한번 이렇게 점검해서 그것에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첫 번째 전시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무덤이라 그러는데 이제 어떤 거 좀 이제 여성들이 어떤 거 이제 젖이 퉁퉁 분다라든지 이제 뭐 전무덤을 깨문다라든지 막 이런 거 있는데 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 젖이 어떤 거 젖이 퉁퉁 불었던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거 좀 일상생활에 어떤 거 좀 이제 고단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규율이라든가 그런 거와 빗대어서 하는 어떤 거 좀 소재인데 그 주선미 시인이 한번 그 공장 생활을 위해서 전체 좀 읽어보시고요. 공장 생활을 하는 해더미들은 아기 젖줄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퉁퉁 부른 젖을 감추고 일을 하는데 그래도 아기가 배고플 즈음이면 어미가 먹었던 밥이 모조리 젖으러 와서 강 흐르듯 자연스레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강에 닿아야 할 풀뿌리 같은 아기 입이 없어서 쏟아져 나오는 젖을 플라스틱 통이 먼저 맛보고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면이나 떨어진 집에 있는 아기가 어미 젖자는 그 시간을 용케도 알아서 감전된 듯 울어댄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은 미시시피 강이나 아마존 강이 아니라 어미의 전내에 흐르는 젖강인 것을. 마흔 넘어 바다 건너온 내가 바닷가를 서성이는 것은 두고 온 늙은 어미의 전내가 갯바람에 몰아쳐서 자꾸만 눈이 아려서. 이게 이대음이라는 어떤 그 시인인데 이제 이대음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재미있는 거 있는데 그 자기 고향이 이제 사람 장흥 사람인데 장흥이 이제 어떤 거 남쪽이 이제 어떤 거 바닷가 갯벌이 많이 있는 고향인데 자기 동네 어떤 거 좀 우리 동네 어떤 안악들은 바다를 바다로 말하지 않고 바닥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거 좀 마냥 바닥에서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뭐저 조개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바닥이지만 또 뭐 이렇게 바닥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열심히 어떤 거 진흙을 묻히며 일하니까 거기서 어떤 거 사람 먹을거리, 식구들이 먹을거리 어떤 거 얘들 어떤 거 좀 학교 가르칠 돈이 나온다 하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실은 바닥이라고 한다. 실은 넓고 큰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아래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인데 여기서 오면 이제 저 전무덤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동네 아주머니 같은 거 산업체 이제 동네에 들어온 산업체가 일하는 모양인데 뭔가 애기 젖줄 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막 젖이 흘러나온다. 흘러나오면서 이제 어떤 거 우리가 플라스틱 통에다 이렇게 우유통 같은 거 받아놨다가 애기한테 제 시간에 이제 젖을 주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먹인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제 또 멀리 있는 애도 맞아면 애기 이제 엄마가 젖줄 시간이 되면 알아서 막 울어댄다. 엄마 저 젖이 그립다. 뭐 이런 거니까 맞아. 이 젖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성애라는 거 얼마나 강한가. 그렇게 어떤 거 일을 하면서도 이제 어떤 거 아들 향한 어떤 거 좀 이렇게 이제 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젖줄 시간 기억한 거 그런 것이 어떤 거 하고 이제 있으면서도 이제 또 일도 열심히 또 이렇게 참으면서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재미있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원초적인 어떤 거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어떤 거 좀 요즘은 이제 우유를 타서 먹이는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은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거 어머니 젖을 먹고 이제 자란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해석 부분 좀 읽어주시고요. 모성은 엄마와 아기 사이를 무엇보다도 강력한 관계의 끈으로 연결해준다. 인용시를 읽어보면 공장 생활하는 어미가 아기에게 젖을 주지 못하고 젖을 짜내는 행위와 아기의 울음이 맞물리면서 엄마와 아기 사이의 관계성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기가 배고플 즈음이면 어미가 먹은 밥이 모조리 젖으러 와서 강 흐르듯 자연스레 몸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연적인 관계도 사회적인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공장의 노동자라는 어미의 신부는 아기에게 마음대로 젖을 먹일 수 없게 만든다. 즉 젖으로 연결되는 어미와 아기 사이의 대화가 공장이라는 현실적 환경에 의해서 단절되는 것이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걸 마음대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어떤 환경이 있다 이런 걸 하면서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 어떤 거 좀 아기를 어떤 거 좀 있으면 이제 가서 막 만날 수 있겠다라든지 아기도 이제 엄마가 어떤 거 좀 당장 젖은 못 먹지만은 또 병에 담아서 우유를 어떤 거 이제 젖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그런 사랑의 관계가 어떤 공장으로 어떤 거 상징되는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뭔가 고단함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걸 이기게 만든다 이제 그런 어떤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거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대음은 저건 이제 전무덤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소재를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끈끈한 어떤 거 사랑 관계라든가
그런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힘을 준다. 그런 어떤 그 주제를 어떤 거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이제 다음에 된 시도 이제 그 최정래라는 시인의 빨간 다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인데, 그러니까 이제 빨간 다라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옛날에 소쿠리를 다 몰아내고 우리 이제 문명으로 바뀐 거잖아요. 다라이 전부 다 옛날에 소쿠리라는 거 대로 엮은 거 막 그런 걸 다 바구니 다 몰아내고 빨간 다라이가 들어서 이제 어떤 거 이제 새롭게 된 문명 어떤 거 이름이다. 하나의 용어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우리가 빨간 다라이인데 갖고 있을 건데, 우리 빨간 다라이가 이제 그런 어떤 점이 공산품이 우리네 어떤 그 삶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얼마나 어떤 거 좀 우리 생활에 이렇게 좀 뭔가 한편으로 이제 풍요롭게 만든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파괴해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그 단절을 초래했는가라든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이게 평범한 소재지만은 빨간 다라이가 뭐 좀 오래 쓸 수 있네. 야, 그러면 다라이 그냥 근데 좀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그거를 해서 뭔가 그 이야기를 끌어내는 걸 볼 수 있는 건데, 윤원진 시인이 그 좀 외갓집에 그것은 천천히 읽어주시고요. 외갓집은 도라지 꽃밭 위에 없다. 외갓집은 지금 부흥 슈퍼 전망 부동산이 3층에 있다. 북두칠성 아래 감나무와 수국나무 사이 우물도 없다. 그 자리엔 흑장미 비디오가 있다. 외삼촌은 뒷더미 위에 있고 장터거리 밭은 가물 중이고 구불거렸던 길은 곱게 펴졌다. 외갓집은 지금 서기 2000년이고 부엌엔 김치 냉장고와 정수기가 있고 옆 밥풀강정 술집겜이 따위는 없다. 잔치집에서 술 취해 돌아오다 얼어 죽었다는 애꾸 김석출 때문에 무서워 외면하고 건너뛰던 도랑은 사라졌다. 아라비아식 지붕을 모자처럼 올려놓은 모텔이 서 있다. 방앗간은 연성공업사가 되었고 간판은 이렇게 서 있다. 각종 플라스틱 통, 저수조물 탱크, 한 지갑, 빨간 다라이 계집. 최정래 빨간 다라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빨간 다라이로 어떤 게 옛날에 어떤 거 빗물을 어떤 거 이제 받아서 이제 우리가 수돗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쓰기도 하고, 그건 다 모든 것이 이제 어떤 거 나무 통에서 이제 어떤 거 좀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것도 통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말하자면 흑장미 비디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어떤 거 이제 연성공업사,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또 모텔 그런 거가 뭐 새롭게 들어왔는데, 그럼 농촌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거는 돈도 많이 생기고 이제 도와줬을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런 거 얻어보고 오히려 이제 여기 어떤 거 공산품을 막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빚더미에 이제 올라서면서 우리가 농촌이 이제 어떤 거 공동체 사이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떤 거 좀 이제 말하자면 양은 그릇이나 이런 거 대신에 빨간 다라이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마을을 바꾸면서 마을이 이제 그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사람살이는 더 어떤 거 팍팍하게 해주고 어떤 거 가문도 높아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 좀 조금 더 읽어주시고요. 시인은 우리는 야비하게 망가져 빨간 다라이 속에 담겨 있으며 일상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인의 시선은 섬세하고도 침착하게 우리네 삶이 칙칙하고 부질부질하고 뻔뻔한 빨간 다라이 같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빨간 다라이의 실종을 통해 우리네 삶이 새롭고 반질하게 바뀌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신의 힘은 망가지고 물신의 지배를 받는 살풍경으로 바뀌고 있음을 투시하고 있다. 삶의 뒤안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은 따스하며 사회적인 문제를 거창한 수사로 증언하거나 파헤치기보다는 전통의 일상 파괴를 통해 엮어냄으로써 소외된 삶을 따스한 햇살 아래로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막 어떤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거 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도시 문명이 어떤 거 도움으로 농촌이 파괴되고 뭐 인간성이 파괴됐다 이런 산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전혀 어떤 하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에 했던
빨간 다라이 그걸 하나 이제 딱 그때 그걸 하나 끄집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변 소재 모텔이라거나 무슨 새로운 공업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비디오 가게라든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부소재로 끌어들여서 이제 어떤 거 좀 요즘에 이제 우리가 문명 이제 새롭게 이제 문물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농촌 사람들은 더 좀 어떤 그 주머니 사정이 좀 얇아지고 삶은 팍팍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좀 어떤 거 좀 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안도영이 시인데 그러니까 오늘 읽은 시들은 자관 되도록이면 어떤 거 좀 뭔가 원형적 아니면 약간 주변에 원초적인 그런 소재를 가지고서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좀 시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어떤 거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인데 김순옥 선생님이 어린 눈반들아 거기서 좀 읽어주시고요.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형제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가문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눈발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갖고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그때마다 세찬 강물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초록지 눈을 내려 강문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정을 시적 기계가 아니라 그런데 어떤 거 눈이 내리면 겨울에 우리가 보면은 금방 막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니까 눈꽃이란 거 우리가 골품도 없이 금방 사라져 버려. 특히 강물에 떨어질 때는 이제 말하자면 금방 어떤 거 이렇게 물로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그것에 이제 강이 뒤처지는 것은 이제 안타깝다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거 살얼음이 얼어 가지고 추워졌다라기보다는 그 살얼음 위에 어떤 거 눈꽃이 예쁘게 이제 어떤 거 피게 만들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는 그 이제 살얼음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다 하나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이제 일종의 이제 원초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환유잖아요. 뭔가 어떤 거 나무 어떤 거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거 좀 사라진 거 안타깝게 여기서 이제 그걸 지탱해주고 아니 어떤 거 이제 그 모습을 자연 속에서 발견해내서 이제 어떤 거 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조금 더 읽어주시고요. 강물이 세차게 뒤척이는 까닭을 어린 눈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라는 그 시각은 독특하다. 어린 눈발을 의인화시켜 우리에게 연민을 이끌어내어 무형의 존재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그의 시적 방법을 신선하기까지 하다. 사소하게 흘러만 가는 강물에서 따스하고도 넉넉한 모성성을 이끌어내는 그의 서정은 그윽한 사회에서 나오는 통찰력이 아니면 만나지 못하는 삶의 얘기다. 약간 어떤 의미에서 약간 자기적인 적도 있긴 해요. 어쨌든 자고한 어떤 좀 살얼음 위에 눈꽃이 얹어 있는 것들 그걸 이렇게 해물어서 우리가 어떤 거 좀 사람살이에서도 뭔가 남이 하고 있는 일 그걸 그대로 사라지면 안타까우니까 그걸 그대로 지켜주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거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거기가 좀 살아가시는 가운데서 이제 한 번쯤 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막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거 좀 어떤 거 이제 강과 어떤 거 좀 누누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살얼음이 이제 추워졌다 날씨가 추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저 눈꽃을 어떤 거 이제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서 살얼음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어떤 남아있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든 그 소재들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거 좀 우리 주변 홍성 같은 이런 어떤 거 좀 농촌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살아있는 이런 지역에서 이제 어떤 거 볼 수 있는 시인데 고재종의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시인데
배윤준 선생 그 천천히 읽어주시고요. 반반 비일 안에서 투둑 대 부러지는 소리 나더니 오늘 새벽 뚝뚝이 왜 두둑으로 해? 오늘 새벽 큰 눈 얹혀 팽팽히 휘어진 참대 숲 본다. 그중 한 그루 톡 건들며 참새 한 마리 치솟자 일순 푸른 대 패뱅 튕겨져 오르며 눈 털어낸 뒤 그 우둥지 바르르 바르르 떨리는 저 창공의 깊숙한 정마주와 사랑의 눈빛 한 번이 부딪힘으로도 만리장성 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마장이 좀 마장 대나무가 다 겨울에 이제 있어서 그 다 있는 건데 이제 야 겨울을 견디는 것이 이제 새가 한 마리 딱 있는데 하여튼 거 이제 아니 눈을 박차고 하늘로 이제 올라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거 직관적으로 어떤 거 잡은 사람이 농촌에 사니까 대밭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전부 다 이런 것도 대밭 이야기로보다는 사람살이 하여튼 사람살이가 좀 한치시켜가지고 우리도 한 번쯤 이렇게 삶을 이렇게 어려움을 대밭에 눈 내릴 때는 엄청나게 무거워가지고 대가 같은 거 좀 어떤 거 보면 가라앉고 막 가라앉을 때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이 대밭 같은 데 많이 내리는데 그런 눈을 견디는 것은 한 번쯤은 새해가 왔을 때 하늘로 이제 어떤 거 좀 박차고 오를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것도 사람살이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것은 언젠가 한 번은 남한테 도약될 어떤 거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삶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환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파생시킨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어떤 그 이제 눈을 견디고 있는 대나무 이제 가지와 그다음에 그걸 어떤 박차고 이제 하늘로 이제 어떤 거 좀 눈에 묻히지 않고 새가 튀어오르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한테 그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일단 해석 좀 읽어주시고요. 나는 대나무 고장인 담양 그것도 대밭 밑집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폭설이 내린 대숲의 장관을 해마다 몇 번씩 보고 살았다. 그 폭설에 밤이면 뒷문으로 대 부러지는 소리가 밤새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면 얼음 팔뚝만한 대들이 팽팽히 휘어져 고삿길을 아치인양 덮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팽팽히 휘었으면 거기에서 톡 날아오른 참새 한 마리의 발찌대도 일순 팽 소리가 날 정도로 튕겨져 오르며 그 우둥지를 창공 깊숙이 바르르 바르르 떨겠는가. 그런 장관이 진즉 마음속에 씨의 씨앗으로 심기고 그것이 대나무처럼 이나 자랐음에도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출산시킬까 몇 년을 망설였는데 어느 아침 그 계기가 찾아온 것이다. 어쨌든 자기가 쭉 농촌에 살면서 장은 대나무가 말이야 어떤 게 좀 이제 눈이 많이 내리면 가지가 꺾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꺾어졌다가 또 어떤 거 이제 딱 일어서면서 그 새를 어떤 거 날아오는 걸 보면서 이제 좀 이거 환유해서 대나무와 새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걸 이제 서경시를 썼다기보다는 사람살이에 있어서 뭔가 어떤 거 우리가 어려움을 참고 이렇게 견디는 것은 한 번쯤은 누군가한테 큰 어떤 거 좀 어떤 거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발판이 돼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지탱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초적인 경험. 대나무라는 것은 원형 상징은 아니죠. 대나무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고 좀 그러니까 어떤 뭐냐 촬영 삶의 후에는 대나무를 이제 볼 수 없고 또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지 그런 거 어렸을 때 원초적인 자기 어떤 거 좀 마음속에 이제 남아있던 그런 어떤 기억이라든가 그런 걸 끌어들여서 이제 어떤 거 시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기론 선생의 분재는 이현숙 선생님 좀 읽어주시고. 애초엔
등이 곧은 선비였다. 가슴엔 푸르름을 키우며 높은 하늘로 고개를 든 선비였다. 예리한 삽이 뿌리를 자르고 화분에 가두기까지 푸르름을 키우면 키울수록 가위질은 멈추질 않았다. 등이라도 고추 세우려면 더욱 조여오는 철사줄. 10년을 또 10년을 나는 고추가 되었다. 가슴에 키우던 푸르름을 언뜻 꿈에서나 보는 둥굽은 고추가 되었다. 사람들은 멋있다 한다. 분재. 그러니까 분재라는 게 정말로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가. 이런 문명이라는 우리 눈에 어떤 거 보기 좋다 이런 거가 실은 어떤 거 세상의 어떤 거 자연과 어떤 거 식물들 생물들한테는 그야말로 어떤 가혹한 형벌이 되고 있고 뭔가 멍해가 되고 있다 이런 시각을 우리한테 좀 이렇게 좀 딱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재를 그러니까 요걸 그러니까 분재라는 소재를 가지고 야 참 예쁘다 뭔가 이렇게 잘 어떤 거 좀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어졌네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걸 반대로 해서 우리들 인간이 어떤 거 좀 자연의 어떤 거 갖고 주는 고통과 유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어떤 거 각도만 약간 우리가 달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 부분 좀 읽어주시고요. 사람들은 한 생애를 살아오며 그의 꿈이라든가 그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 좌절되기 일수가 자기의 주장이나 신념조차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하여 굴절되기도 한다. 제대로 등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때로는 그런 이면을 숨긴 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서 스스로 비굴함조차 느끼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자신은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위하며 살고 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게 또 결과적으로 이분이 이제 자기 어떤 그 일기론 시인이 아마 그 이제 자기 시에 대한 어떤 해설인데, 그러니까 분재라는 것 하자면은 남을 지배하고 막 이렇게 자랑 같은 게 이렇게 막 꾸미고 어떤 것 좀 올라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남한테 어떤 것 좀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되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어떤 거 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종으로 이제 강제고 억압이고 이렇게 자기 어떤 거 좀 이렇게 욕심이고 자만이다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어떤 거 시를 써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시는 어떤 거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참 주변에서 흔한 소재를 해가지고 약간 각도를 좀 달리해서 새롭게 우리 어떤 그 시로 뭘 끌어낸다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드는 시들도 이제 거의 어떤 거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시들이 몇 사람 골라봤는데, 그럼 이현숙 선생님이 이제 얼굴 반찬 하나 더 읽어주시고요. 얼굴 반찬 공광규.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이제 서로 식구들끼리 어떤 맞대고 사는 게 우리가 이제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걸 서로 이제 좀 얘기 나누고 서로 따뜻한 어떤 거 사랑을 반찬으로 해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풀잎 반찬 대신에 고기 반찬도 있고 막 탕수육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잘 어떤 거 차려져 있어도 그야말로 어떤 거 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거 좀 서로 이제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그야말로 영양가 없는
맛없는 어떤 그 밥상이라는 게 어떤 뭐냐면 이런 거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말하자면 어렸을 때 어떤 거 좀 가난하지만은 서로 이제 불이반상이라는 거 불러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식사를 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이런 거 해서 뭐 두리반상이라든가 또 다른 각도로 시를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두리반상이 한 것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뇌모서리 하게 되면 조금밖에 못 왔는데 서로 식구들이 그들만한 식구들이 두루 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모여 앉기 위해서 우리가 두리반상을 냈다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농촌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주성기 씨는 그 순간의 나비 때 그 좀 읽어주시고요. 그 순간의 나비 때 박유라 늙은 경비원이 비지를 하고 있다. 비 쏟아지기 직전 마당이 팽팽하다. 한 발짝 건너 가시 써놓은 하얀 접시들 잠시 하늘이 얼비치고 간 엄마는 폐경기였고 노을 한 국자씩 풀어 붉은 국을 끓이는 저녁마다 어둠은 하단을 넘어와 마루 끝을 핥았다. 시간의 모서리가 자욱이 부서져 내리던 생각나지 않는 록밴드 이름처럼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부터 쓰러져간 구름들 점점 밀려오고 부풀어 오르고 드디어 쏟아지는 빗소리 세상의 접시들 왕창 깨지는 저 믿을 수 없는 나비 때 그 순간을 엄마는 뭐라니라 불렀을까? 박약이라 불렀을까? 부서지는 음악 나는 손톱을 물어뜯었다. 초경중이었다. 약간 어떤 어려운 어떤 시인들한테 뭔가 같은 거 빗소리가 같은 거 들으시면 깨끗한 기억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나비떼가 날아오는 거라든가 어떤 낙음악이 들린다라든가 뭔가 이런 약간 포착을 해서 뭔가 같은 거 좀 마당이 깨끗하게 쓸고 있는데 이제 그 위에 비가 내릴 때 깨끗하게 이제 어떤 비가 내릴 때 그런 기억을 우리한테 좀 옮겨 놓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은지 선생 한번 유령 얼굴 좀 읽어주시고요. 유령의 얼굴 길상호 쪽마루에는 사진 한 장 햇빛이 달라붙어 개걸스럽게 여자의 얼굴을 뜯어먹고 있었다. 입가에 미소까지 다 했고도 아직 배가 차지 않는지 깨진 액자의 유리통까지 쪽쪽 깔아댔다. 불꽃이 만개했던 그날 이후 흉흉한 소문들만 수시로 태어나던 집이었다. 그 이름이 그려놓고 간 벽화 속을 불타 죽은 고양이가 서성인다거나 손톱 빠진 아이들이 나타나서 검은 문짝을 밤새 긁어댄다거나 유령처럼 희미해진 사진 속 여자는 고양이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저녁을 떠먹여 주려던 걸까. 명줄처럼 잘린 가스 배관에서는 무거운 흐느낌이 흘러나온다고도 했다. 표정이 다 증발하고 없어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흘려버릴 것 같은 그 얼굴 남은 윤곽까지 긁어먹으며 햇빛은 입술이 조금 검어졌다. 약간 이제 규상호는 이제 젊으시니까 좀 이제 약간 새롭게 썼는데 이것도만 농촌에서 어떤 집이 이제 어떤 거 불나고 사람들이 다 이제 이사 간 뒤에 이제 불난지 뭔가 사진 하나 폐가 풍경이라고 하는 걸 그야말로 따뜻하게 뭔가 서로 이렇게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살아있는 것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유령 얼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옮겨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길상호 시까지 포함해서 오늘 한 것들은 소재들이 이제 좀 먼데 있다기보다는 가까이 있는데 좀 유령생각 같은 경우도 폐가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쓰면 하면서도 또 뭔가 거기서 이제 어떤 거 좀 뭔가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는 어떤 거 좀 그런 농촌의 황량한 풍경이라든가 이런 우리한테 좀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소재들을 뭐 흔하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고 그걸 각도를 틀어가지고 어떤 거 새로운 모습을 어떤 거 좀 입혀놓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독자들한테는 우리가 좀 새롭게 이제 다가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떤 거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이론적인 것은 여기까지 하시죠.